기토, 마음의 정원사. 나는 부드럽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꿔 나갑니다. 기토는 토의 음적인 기운으로 부드럽고 촉촉한 밭흙 또는 정원을 가꾸는 흙과 같아요. 모든 생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품고 키우는 에너지입니다.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세심하게 모든 것을 살펴보며 정서적인 토대를 만들어줘요. 기토는 사력 있고 공감이 풍부하며 조용한 돌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세상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된 상태에서 묵묵히 실천하며 주변을 정리합니다. 자연을 보살피듯 나와 나의 환경을 보살피는 내면의 정원사예요. 기토는 나는 어떻게 이 삶을 가꿀까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상황에 진심으로 다가가며 관계 안에서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가요. 내면이 풍요롭고 섬세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용히 감지하고 반응해요. 정리정돈, 배려, 참을성이 잘 발달한 성향입니다. 기토는 교육, 상담, 디자인, 돌봄, 생태적 삶처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치유와 변화의 씨앗을 심는 일에 잘 어울려요.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환경을 정돈하고 꾸준히 삶을 정비하는 일에 능합니다. 때로는 소박하지만 깊은 철학을 가진 창작자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대표 인물로는 피카소가 있습니다. 기토는 다양한 양식을 흡수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예술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러한 기토의 특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형식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또한 뛰어난 상업 감각으로 실리를 챙기며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토는 이처럼 삶이라는 흙 위에 색을 뿌려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능합니다. 기토는 감정의 흐름을 따르되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실현할 줄 아는 유형입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기토는 관계와 환경 안에서 자기를 정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해 나가는 존재예요. 기토는 과도한 걱정, 지나친 조심성, 자기 희생이 그림자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자신을 잊거나 우유부단해지는 경향도 있죠. 감정을 억누르거나 쉽게 지쳐버리는 패턴이 생길 수 있어요. 정리하면 기토는 세상을 정리하고 돌보는 힘입니다. 한 송이 꽃을 피우듯 자신의 삶도 내실있고 단단하게 가꾸어 나가죠. 혼자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함께 있을 때는 부드럽게 어울리는 존재. 누구의 시선이 닿지 않을 때에도 삶의 토양을 묵묵히 다듬고 가꾸는 이가 바로 기토입니다. 경금, 정의를 지키는 검. 나는 단련된 강철처럼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경금은 금의 양적 기운으로 단단하고 날카로운 무기, 쇠붙이에 비유됩니다. 가공되지 않으면 쓸 수 없지만 한번 잘 벼려지면 무엇보다 강하고 쓰임새 있는 도구가 되죠. 바로 정의, 의지, 책임감을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경금은 원칙과 정의의 강한 내면의 결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죠. 냉철하고 단호하며 결정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특징입니다. 경금은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는 존재예요. 그 안엔 정의감, 책임감, 그리고 자기를 단련하려는 자기 규율의 태도가 있어요. 때로는 냉정하거나 차가워 보이지만 그 중심엔 따뜻한 의리가 있죠. 경금은 검사, 군인, 경찰, 전략가, 기계공학자, 금속 디자이너처럼 정확성과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분야에 강합니다. 또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으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적 역할에도 어울려요.
경금의 대표 인물로는 조선의 무장 이순신 장군이 있어요. 그는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조국을 지킨 불굴의 검이었죠. 충과 의의 정신, 냉철한 판단, 신중한 전략으로 경금이 지닌 철의 의지와 단련된 정신성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인물입니다. 경금은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며 삶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정리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해요. 실체화된 정의로 자기를 표현하는 유형입니다. 경금의 그림자는 경직됨, 완벽주의, 비판성, 타인에 대한 냉정함일 수 있어요. 지나친 완벽주의가 때론 타인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과도하게 몰아붙여 자기 비판과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경금은 단련된 칼처럼 흔들림 없는 신념과 행동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명확하며 위기 앞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강한 리더입니다. 경금이 보여주는 강인함은 단순한 공격성이 아닌 올바름을 위한 무기예요. 그 무게감이 있기에 주변 사람들도 경금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신금, 예리한 칼날의 보석 세공사. 나는 고요 속에서 나를 다듬어요. 신금은 금의 음적인 기운으로 잘 다듬어진 보석이라고도 하며 정제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 자체로도 빛나지만 더 중요한 건 섬세하게 다듬고 가꾸는 정제의 힘이에요. 신금은 그래서 자기 다듬기의 에너지, 깊은 내면의 정제와 예술성을 나타냅니다. 고요하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내면의 칼날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칠고 투박한 것보다 정제된 감정과 세밀한 표현,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신금은 나는 어떻게 세상에 나를 드러낼까를 고민하는 존재예요. 말, 글, 표현, 감정, 예술 등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신금은 소설가, 시인, 보석 디자이너, 음악가, 상담가, 감성 기획자처럼 섬세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작업에 잘 어울려요. 또한 정밀한 작업과 내면 성찰이 필요한 분야에 강합니다. 신금의 대표 인물은 소설가 한강입니다.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그녀의 작품은 조용한 폭력성, 깊은 고요, 감정의 층위를 세밀하게 드러냅니다. 거친 외부 세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고 날카로운 진실을 끌어올리는 문장은 바로 신금의 정제된 감성, 고요한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금은 현실을 내면 깊숙이 끌고 들어와 예술적 정제와 감성의 직조로 자기 자신을 실현하죠. 예리한 감각과 직관이 정제된 자기 표현을 만들어내는 유형이에요. 신금의 그림자는 예민함, 자기 검열, 침묵 속의 단절감일 수 있어요. 너무 내면으로만 침잠하다 보면 세상과 단절될 수 있고 비판적 시선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날카로울 수 있어요. 정리하면 신금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눈송이처럼 섬세한 사람이에요.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진실을 발견하고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감정의 세공사입니다. 누군가는 그 조용함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죠. 임수, 우주의 기록자. 나는 흐르고 채우고 연결합니다. 임수는 수의 양적 기운으로 넓은 바다, 우주, 가능성, 모든 정보와 연결된 물을 뜻해요. 생명을 품고 모든 것을 녹이고 흘러가며 때론 파괴적인 힘도 가지는 거대한 흐름이죠. 임수는 깊은 통찰력과 직관, 그리고 무한한 스펙트럼을 지녔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처럼 온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흐르되 방향을 잃지 않고 결국 큰 바다로 향해 나아가죠. 임수는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를 믿는 존재예요.
무한한 상상력, 정보, 감정, 직관이 뒤섞여 있는 깊은 무의식을 품고 있어요. 융 심리학적으로 보면 집단 무의식과 셀프의 근원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에요. 그래서 임수는 늘 진짜를 찾고 본질을 보고 전체를 통합하려고 해요. 임수는 투자자, 철학자, 심리학자, 신비가, 작가, 전략가처럼 넓은 흐름을 읽고 본질을 이해하는 일을 잘해요.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과 무의식까지 다루는 능력이 있어요. 임수의 대표 인물은 워렌 버핏입니다. 그는 정보를 흡수하고 시장의 흐름을 통찰하며 오래 보고 크게 판단하는 임수형 전략가의 전형이에요.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숫자가 아닌 깊은 통찰과 장기적 흐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실을 꿰뚫는 안목을 가진 임수적 지혜인입니다. 임수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감정, 흐름을 파악하고 직관과 통찰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요. 때로는 세상을 멀리서 관조하며 큰 그림을 보는 철학자가 되기도 하죠. 임수의 그림자는 방향 없는 표류, 우울, 감정적 혼란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에 갇혀 결정하지 못하거나 모든 것을 품으려다 자기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한 외로움, 거리감, 고립된 느낌도 임수의 그림자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임수는 거대한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존재예요. 자유롭고 유연하며 때론 예측 불가능하지만 누구보다 깊고 넓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것과 연결된 우주의 기록자, 조용한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개수, 꿈을 현실로 실현하는 연금술사. 나는 고요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 적십니다. 개수는 수의 음적 기운으로 이슬, 안개, 물방울, 내면의 감정, 영감의 파편을 상징해요. 큰 바다인 임수에 비해 작고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집중된 감정과 깊은 사유가 담겨 있어요. 개수는 무의식을 실생활로 번역해내는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개수는 섬세하고 민감한 에너지예요. 한 방울의 물이 마음을 적시듯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감지하고 섬세하게 반응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하고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개수는 나는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요. 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깊고 복잡한 감정을 내면에서 소화하고 이를 상징, 이미지, 이야기, 예술로 실현해요. 융의 이론에서 보면 감정과 직관이 균형을 이룬 심리 창조자예요. 무의식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통역자 역할을 하기도 해요. 개수는 예술가, 작가, 심리 상담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번역가처럼 감정을 구조화하고 상징으로 전환하는 일을 잘해요. 특히 비언어적인 것, 은유, 상징, 무의식적인 흐름을 다루는 데에 강합니다. 깊은 인간 심리를 캐내는 데 탁월하죠. 서스펜스의 거장 히치콕은 개수의 예술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작고 세밀한 연출, 은유와 상징, 공포와 긴장 속 감정을 끌어내는 연출은 섬세한 감정과 무의식의 심연을 파고드는 개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관객의 내면을 조용히 흔드는 그의 작품 세계는 개수가 가진 깊은 감정의 파동과 통찰력을 대변해요. 개수는 조용하지만 내면은 아주 복잡하고 풍부해요. 자기 실현은 감정의 정제, 이야기화, 그리고 자기 표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깊은 심리적 통찰과 상징을 예술적으로 담아내는 힘이 있죠. 개수의 그림자는 과도한 감정 몰입, 예민함, 우울, 감정을 폐쇄해요. 내면에 너무 몰입해 세상과 단절되거나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현실 감각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한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심해질 수도 있죠. 정리하면 개수는 한 방울의 물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심리를 적시는 사람이에요.
그의 표현력은 섬세하고 상징적이며 은유로 가득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언어로 바꾸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존재예요. 그는 조용한 예술가이자 무의식의 연금술사입니다. 십천가는 각각 독립된 에너지이자 자아의 조각으로서 프랙탈 구조처럼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내면에는 다양한 자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가는 중심 캐릭터, 주인공으로서 자기 사주 안의 다양한 천간들을 만나 수용하고 통합해 점점 전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좋고 나쁨의 분별 없이 나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곧 외부 현실로도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며 명리적으로는 사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사주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직접 선택해서 가지고 온 에너지 코드, 즉 영혼이 선택한 성장의 언어입니다. 나의 에너지 코드를 제대로 알면 삶의 길 위에서 더 분명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돼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천간의 에너지들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 12지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